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아의 쏙 점입니다. 어긋나고 삐뚤게 보니 바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도 가도 못하는 총체적 난국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멈추어 자신을 재정비하고 시간을 견디면 험한 과정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뇌수획계 초6효사는 무구라는 간단한 글씨로 뇌수획계의 무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효사는 무엇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지만 초9효는 단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어도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일이 풀려나감을 알 수 있습니다. 9이효는 강건한 자가 중을 얻었으니 풀려나가는 때에 방해가 되는 여우 같은 인물을 척결하는 것입니다. 득황시는 유고인군이 구이 신하에게 힘을 실어주는 신임의 징표입니다. 6삼효에서 짊어질 붙자는 재물과 사람이 결합한 자입니다. 그러니 재물을 탐하는 소인배가 재물을 욕심껏 잔뜩 짊어지니 허리가 굽어있는 상입니다. 탈승자는 주역에서 양효 위에 음효가 있을 때 쓰는 글씨입니다. 이것은 음효인 소인배가 군자의 자리인 양자리에 앉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차승은 능력이나 실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분수에 맞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격입니다. 뇌수획계는 험한 난국을 벗어나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는 때입니다. 격변기에는 누구에게나 좋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거나 자격이 충분한 사람에게 주어진 자리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도 되지 않는 자가 그 자리에 있으니 그 자리를 노리는 도둑은 언제든지 덮친다는 것을 6삼효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좋아지니 제각기 분수에 넘치는 행동에 대한 일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수획계, 외계인, 상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뇌수획계 9사효의 효사는 구사는 해이 무이면 붕지하야 사부일이라. 구사는 너희 손가락에서 풀면 벗이 이르러 이에 믿어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구사효는 음자리에 양효가 있으니 강한 뜻을 품고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구사효는 대신의 자리이니 대신으로서 인군을 보필하고 아랫사람을 보듬는 역할에 충실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엄지발가락 무자는 구사효자리이니 무자는 엄지손가락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 무자로 설명하는 것이 뜻에 가깝습니다. 해이 무이면 지금은 만사가 풀려가는 때이니 엄지손가락을 풀어야 내 손가락이 펴집니다. 그러므로 엄지손가락은 나머지 손가락을 아우릅니다. 붕지하야는 움켜진다는 것은 자신의 강한 소신이나 주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사효가 엄지손가락을 풀듯 고집이나 아집을 버리면 뜻이 같은 동지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지는 구이효입니다. 사부일이라는 뇌수획계를 이끌고 가는 것은 유약한 인군을 보필하고 있는 구이효와 구사효입니다. 그래서 대신자리인 구사효가 해이무한다면 구이효와 믿음으로 뜻을 결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해이무는 미당위야 일세라 하셨습니다. 구사효의 소신이 강해도 자신의 위치가 음자리에 양효가 있으니 뜻을 펼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가 마땅치 않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뇌수획계 구사효를 받으면 답보 상태로 제자리 걸음이니 서둘러도 진전이 없습니다. 고집을 부릴수록 더 외톨이가 된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뇌수획계 6,5효의 효사는 6,5는
군제 유유해이면 길하니 유부우 소인이리라. 유고는 군자가 오직 풀림이 있으면 길하니 소인에게 믿음이 있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강건해야 할 인군의 자리에 부드러운 유고 인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풀어가는 때를 사과 유제로서 더욱 편안하고 부드럽게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수 핵계의 때에 전쟁의 투지로 과격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부적합합니다. 꽁꽁 얼어붙은 물을 봄철이 햇살로 조금씩 녹여서 흘러가듯 유고는 군자처럼 인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유유해는 물줄기가 이어지듯이 유고 인군의 부드러운 정치에 의해서 백성들이 끈으로 이어진 것처럼 풀어가는 것입니다. 육오요가 동하면 택계 금이 되므로 학계인 감계 수를 금생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한 것입니다. 유부우 소인일이라는 험난한 때 어려움에 빠졌던 소인들도 유고 인군의 유화적이고 관용적인 정치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라는 백성의 믿음을 얻어야 다스려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군자유해는 소인이 태야이라 하셨습니다. 유고 인군이 풀어가는 때에 군자들로서 풀어간다면 소인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쥐역점으로 뇌수 핵계 6오요를 받으면 너그럽게 처신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뇌수 핵계 상육효의 효사는 상육은 공용 석준후 고용 지상하야 획진이 무분리로다. 상육은 공이 써 높은 담 위에 새 매를 쏘아 잡으니 이롭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상육효는 내수 핵계의 마무리를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내수 핵계에서 유일하게 음자리에 음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음을 얻은 원로이고 핵계의 어른다운 어른입니다. 공영 석준 우고용지상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바른 원로가 공입니다. 공은 상육효 자신입니다. 활에서 떠난 화살이 나라가 쏘는 것을 쏠석이라고 합니다. 활은 감계에서 연유합니다. 화살은 리계에서, 쏠석은 진계에서 나왔습니다. 샘의주는 성질이 사납고 육식성 새인 맹금류 매를 뜻합니다. 고용지상은 매는 높이 나는 새이니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담 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획지라 하였으니 상육효의 위치가 핵계에서 가장 높으니 잡을 수 있습니다. 풀려가는 때 사납고 어지럽게 구는 매를 잡아서 나라의 근심을 더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를 걱정하는 바른 원로가 세상을 어지럽혀서 거슬리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분리라 이롭지 않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공영석주는 이해폐야이라 하셨습니다. 상육효가 핵계의 어른으로서 세상을 어지럽혀서 거슬리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쥐역점으로 뇌수 핵계 상육효를 받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한다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실력을 쌓아가며 기다린다면 성공의 때가 올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송화의 쏙점은 여기까지입니다.